자, 이번 영상에서는 이 두 렌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시그마에서 출시한 미러리스 전용 렌즈인 35mm f1.4 DGDN 렌즈하고 같은 35mm f2 DGDN 렌즈입니다. 이 두 렌즈의 차이점은 f1.4는 잘 아시는 것처럼 아트 렌즈이고요. f2는 컨템포러리 렌즈입니다. 그러면 렌즈를 살펴보면 네, 요 작은 게 35mm f2 렌즈이고 그 옆에 좀 큰 게 f1.4 아트 렌즈입니다. 네, 먼저 35mm f2를 살펴보면 렌즈 무게는 약 325g 정도가 되고요. 이 메탈 후드를 빼면 네, 훨씬 더 가벼워진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렌즈는 되게 단순하게 생겼습니다. 심플하게 생겼고 이쪽에 보면 포커스, AF, MF 조정하는 거 외에는 뭐 렌즈에 다른 버튼들은 없고요. 그리고 조리개를 오토에서 수동으로 전환할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렌즈 후면을 살펴보면 되게 심플하게 구성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 부분도 고무로 실링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뭐 방진 방습에 유용할 것 같습니다. 렌즈는 상당히 잘 만든 것처럼 보여요. 네, 그 다음으로 렌즈 앞쪽을 살펴보면 네, 필터 구경은 58mm 필터를 체결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시그마에서 기본으로 제공하는 렌즈 캡이 하나 더 있는데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렌즈 캡이 아닌 마그네틱으로 자석으로 이루어진 렌즈 캡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렌즈 캡을 사용하면 이 필터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전통적인 방식의 렌즈 캡을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뭐 필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필터 없이 사용하는 게 가장 좋긴 하지만 그렇게 되면 렌즈 앞부분을 보호할 수가 없기 때문에 뭐 이런 UV나 클리어 필터는 사용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렌즈를 보면 전반적으로 되게 잘 만든 렌즈 같습니다. 네, 그 다음 살펴볼 렌즈는 f1.4 렌즈이고요. 이 렌즈는 앞에 본 렌즈보다는 조금 더 럭셔리 버전의 렌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면 일단 조리개도 밝고 렌즈 화질도 조금 더 좋은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외형을 살펴보면 이쪽에 클릭 온오프 버튼이 있고요. 이 클릭 온오프 버튼은 다른 건 아니고 이쪽에 있는 조리개 링 이렇게 소리가 안 나게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일반적인 방식의 조리개로 사용을 하느냐 뭐 그 차이가 있습니다. 뭐 영상 촬영할 때 다른 노이즈가 들어가지 않게 찍으려면 클릭 오프를 해서 이렇게 소리가 안 나게 부드럽게 돌아가게 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대부분 다 조리개는 바디에서 조절을 하기 때문에 그냥 저는 클릭 오프를 해두고 이 반대쪽에 보면 락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잠가서 조리개가 안 움직이게 해두고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으로 뭐 AF 락 버튼하고 AF, MF 조절하는 버튼이 있고요. 나머지는 없습니다. 렌즈 후드는 아까 F2 렌즈는 그냥 트위스트 방식으로 후드 빼면 되는데 얘는 캐논 렌즈처럼 여기 눌러서 이렇게 빼면 되고요. 네, 렌즈 뒷면을 살펴보면 아까와 마찬가지로 같은 구성으로 되어 있고 당연히 웨더실도 되어 있습니다. 렌즈 앞쪽을 보시면 네, 이렇게 생겼고요. 렌즈 필터는 67mm 렌즈 필터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저는 렌즈 필터는 꼭 사용하는 걸 권장합니다. 왜냐하면 사진에서는 필터가 없는 게 좋을 수는 있겠지만 아무런 프로텍션이 없으면 렌즈가 위험하니까 필터는 꼭 쓰는 게 좋겠죠. 자, 이렇게 렌즈 두 개를 나란히 놓고 보면 확실히 1.4 렌즈가 훨씬 큰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렌즈 외형은 뭐 얘가 300g대, 얘가 600g대로 이 렌즈가 거의 2배 가량 무겁고요. 필터도 좀 더 큰 걸 쓰고 키도 더 크고 그래서 휴대하기는 좀 불편하지만 렌즈 화질은 아무래도 1.4 렌즈가 조리개를 최대로 개방했을 때는 훨씬 좋고 아마 조리개 5.6 이상 쓰면 두 렌즈의 큰 차이는 없을 거예요. 네, f1.4 렌즈를 라이카 SL2S에 지금 마운트 했을 때 모습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확실히 f1.4 렌즈는 앞으로 길게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렌즈 무게가 640g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게 아무리 SL2S가 이 그립 부분이 상당히 좋아도 이렇게 카메라를 잡았을 때 조금 부담이 되는 무게는 맞습니다. 장시간 촬영을 하면 확실히 손에 피로가 가는 사이즈고요. 오래 들고 있으면 손목이나 무리가 갑니다. 왜냐면 카메라 미러리스들이 바디가 되게 얇잖아요. 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무게 밸런스가 앞으로 많이 치우쳐서 오래
오래 촬영하다 보면 손목에 좀 무리가 가는 건 사실입니다. 이 아무리 라이카 바디가 이쪽 그립 부분이 좋아도 오래 쓰면 좀 무겁게 느껴지는 건 사실입니다. 보기에도 되게 무겁고요. 이렇게 렌즈 후드까지 체결해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스러워 보이는 사이즈는 맞습니다. 35mm f2 렌즈를 마운트했을 때 모습입니다. 아까와 비교했을 때 뭐 거의 절반밖에 안 되는 사이즈이기 때문에 무게는 거의 절반이고 크기도 50% 이상 줄었기 때문에 확실히 부담이 없는 사이즈입니다. 가볍고 휴대하기도 편하고요. 그리고 렌즈 후드를 빼면 더 작은 사이즈가 되죠. 그래서 라이카 렌즈와 굳이 비교를 해보자면 이 f2 렌즈가 수미크론이라고 하면 f1.4 아트 렌즈는 스미럭스 정도가 될 것 같아요. 들고 다니기에 부담 없는 사이즈고 렌즈 후드를 끼워도 상당히 컴팩트하고 좋습니다. 보기도 좋고 그리고 이 생각보다 이 시그마 미러리스 전용 렌즈들이 마감이 되게 잘 되어 있어서 그리고 이 라이카 바디하고 상당히 잘 어울리고요. 메탈 후드도 되게 좋고 상당히 좋습니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렌즈의 단점이 하나 있다면 바로 이렇게 AF가 엄청 느립니다. 거의 못 잡아요 이렇게. 지금 간단하게 AF 테스트를 해보고 있는데 사진에서는 AF는 상당히 빠른 편입니다. 이 f2 렌즈도 상당히 빠르고 정확한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영상으로 넘어가면 얘가 지금 이 포커스 브리딩도 심하고 이게 좀 되게 불편해요. AF 영상에서는 많이 느립니다. 그래서 좀 사용하기 불편할 정도? 그러니까 이게 간단한 인터뷰나 이런 영상 촬영할 때는 큰 문제는 없겠지만 빠르게 움직여야 되는 변화가 많은 것을 촬영할 때는 적당하지 않을 수도 있고 좀 느리니까 차라리 파나소닉 렌즈가 영상으로 쓰기에는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더 빨라서. 그런데 나는 영상의 비중보다는 사진을 더 많이 쓴다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시그마 렌즈가 더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혹시 궁금해하실까봐 이 f1.4 렌즈도 AF 테스트를 잠깐 해보자면 사진에서는 이것도 되게 빠릅니다. 되게 빠르고 아까 f2 렌즈보다 이게 더 빠른 것 같아요. 더 정확하고 이게 더 빠릅니다. 영상으로 넘어가면 얘도 좀 느립니다. 포커스 브리딩도 좀 있고 더 느리죠. 그런데 정확도는 f1.4 렌즈가 f2보다 더 빠른 것 같아요. 더 포커스도 좀 더 빠르고 아무래도 가격 차이가 좀 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총평을 해보자면 이 렌즈 둘 다 상당히 괜찮은 렌즈입니다. 괜찮은 렌즈이고 물론 가격 차이는 좀 나긴 하지만 사진만 놓고 봤을 때는 솔직히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나는 주로 다큐멘터리 사진을 찍는다거나 현장 기록하는 거나 미디어 관련된 사진들 이런 사진들은 대부분 조리개 5.6 이상으로 찍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용도로 쓰기에는 저는 오히려 이 작은 렌즈 35mm f2 렌즈가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이게 훨씬 더 가볍고 렌즈 화질도 되게 좋고 그리고 가지고 다니기에 부담 없는 사이즈와 무게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도 그렇게 거부감 없는 사이즈 그리고 부담 느끼지 않을 사이즈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렌즈를 하나만 사야 된다고 하면 저는 이 렌즈를 선택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렌즈가 상대적으로 저렴하다고 해서 렌즈 퀄리티나 화질이나 빌드 퀄리티도 상당히 좋고요. 되게 괜찮은 렌즈예요. 그런데 나는 패션이나 그런 인물 사진들 많이 찍을 때 그런 용도로 사용하기에는 아무래도 이 아트 렌즈가 좋은 건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시그마 35mm 렌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렌즈 선택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 두 렌즈 중에 하나만 남겨야 된다고 하면 저는 미련 없이 이것을 선택하겠습니다. 가벼운 게 짱이죠. 싸고 리뷰 끝.